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22년 12월 7일 밤입니다. 자, 일부 이제 중학생들은 이미 기말고사가 끝났을 거고요. 고등학교는 이제 오늘 내일 끝나는 데도 있고요. 수능은 이미 끝났고요. 자, 그 여름 방학도 굉장히 짧지만요. 겨울 방학은 더 짧습니다. 기간적으로는 이렇게 더 길게 느껴질 뿐이에요. 그렇지만 공부를 하는 학생한테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 자, 이제 초등학생들은 뭐 초등학교까지는 뭐 그럭저럭 괜찮아요. 이제 중학생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초등학교하고 중학교로요. 그렇지만은 요즘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그렇게 구분이 되지를 않아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1에서 중2로 넘어가거나 중2에서 중3으로 넘어가거나 다들 겨울방학을 잘 이용해서 현재를 좀 실력을 더 높이거나 공부 못했던 걸 이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또 중3 같은 경우는 진짜 정말 새로운 환경에 고1로 올라가죠.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는 순간도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고2로 넘어가는 순간엔 1년 동안 완전히 수능 과목을 다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3 가서 수능 공부를 하려고 들어도 뭐 경우에 따라서 미적 정도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선택 과목 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거나 좀 그렇습니다. 또 예비 고3 많은 꿈을 안고 이제 한번 막바지에 하면 힘 좀 써보자 해서 많은 계획들을 세우셨을 거예요. 학원도 알아봤을 거고요. 인터넷 강의로 나름대로 계획도 잡았을 거고요. 또 조금 더 여유 있는 분은 뭐 윈터스쿨 이런 데 이제 보내서 그 새로운 역전의 기회를 마련해 보자 하고 시작을 하고요. 또 수능을 치는 학생들은 이제 한 번 더 제대로 해보자 하고 나름대로 많은 계획을 잡고 이게 겨울방학은요. 여름방학보다 더 복잡하고 다양한 결과물이 나오는 이 시기예요. 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기간 방학하기 전까지가 이 방학이 거의 다 1월 초로 이렇게 늦게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12월 오늘 7일인데 거의 3주간을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렇지만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방학은 하기 전까지는 아주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거예요. 공부에 대한 해방감, 또 학교 프로그램 자체도 아주 뭐 다양한 경험을 쌓기 위한 다양한 커리큘럼이 진행 중이죠. 교과과정하고 좀 무관하게요. 속된 말로 거의 미친 듯이 놉니다. 이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의 큰 갈림길은요. 하던 공부를 계속 꾸준히 하느냐, 텀이 있느냐 이 차이예요. 이렇게 텀이 있었을 경우에는요. 자, 보세요. 자, 방학하면 진짜 열심히 해야지. 하고 지금부터 이제 이제 학교 가도 그렇고요.
또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연초에 또 해돋이 가야죠. 뚜렷한 계획을 못 잡았으니까 뭐 해돋이 가고 이러고 또 지나다 보면 1월 초쯤 돼서 첫 주를 보내고 방학을 또 맞이했다 그러면 하루아침에 또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1월 또 끝나고 나면은 1월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또 구정이라는 게 와요. 설날 또 일주일 전으로 또 재밌게 또 보내고요. 그리고 2월 한 달 하나 싶었더니 개학하고 또 봄방학으로 들어가고요. 가장 잔인한 겨울방학이에요. 그런데 이 겨울방학 제대로 잡으면은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리죠. 이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부모님이 중심을 잡지 않으면요. 매번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다 끝납니다. 학창시절은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 가기에는 좀 점점 해를 거듭할수록 멀어지죠. 자, 제 기준으로는 몇십 년 동안, 거의 20년 동안 아이들의 방학이라는 건요. 겨울방학은 기말고사가 끝나는 날이 겨울방학으로 잡아요. 물론 학교 가서 뚜렷한 공부를 못한답니다. 거의 왕따 몇 명 빼놓고는요. 별별 걸 다 하죠. 그동안 못했던 스마트폰도 시큰하고요. 또 많은 정보를 지들끼리 막 주거니 받거니 하고 집에 와서도 아주 그 단맛에 하기 싫은 공부하려니까 제대로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중심을 잡아가지고요. 학교 뭐 4시 반에 끝나면 딱 집에 오면은요. 어떤 중3들은 뭐 3시 반도 끝나고요. 그 많은 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거 안 하면요. 중학생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갈 때 첫 번의 시험은 거의 대학 시험이나 마찬가지예요. 4개월 뒤에 보는 첫 중간고사가요. 여기서부터 꺾여버리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매 학년들마다 그런 고비가 있어요. 겨울방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고비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아이들이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 12월 10일부터 오늘이 7일이면 벌써 시험 끝난 데도 있어요. 이날부터 방학이라고 생각하면 거의 온전하게 12월달 살립니다. 그리고 1월달도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경쟁사회에서 남들하고 경쟁해가지고 대학을 가는데요. 뭐 설날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에 뺏기고 학습량에 뺏기면은 상대방에게 내 자리를 내주는 위치잖아요. 저는 겨울 오면 그 스케이트 쇼트트랙을 보면요. 항상 아이들 생각이 나요.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도 1부 리그가 있고 2부 리그가 있습니다. 계속 일정한 거리를 두고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렇게 따라서 움직이죠. 근데 2부 리그가 1부 리그로 갈 때는요. 1부 리그가 미끄러져 한 명이 떨어져 나오면 그 사이를 치고 가죠. 단 내가 열심히 한다는 조건 하에. 2부 리그가 천천히 간다면은 그거 차지하지 못하죠. 내 아이가 2부 리그라고 생각하면요. 열심히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회는 옵니다. 여러 가지를 축적을 해가지고요. 나중에 치고 나갈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선두그룹, 명문대를 갈 수 있는 그 선두그룹 애들은 사실 시간 관리 잘 하거든요. 계속 있는 힘을 다해서 컨디션 유지하면서 달립니다. 그런데 해돋이가 어디 있고 뭐 구정이 어디 있고 그렇겠습니까? 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이렇게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요. 성인이 돼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진짜 필요한 시기에요. 부모님의 관심과 노력이요. 이거 부모님이 노력하기 전에는 아이들이 벗어나질 못합니다. 늘 방학 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요. 여러 과목의 그 공부 과목이 있지만 그 중에서 수학 한 과목을 잡더라도요. 겨울방학을 전체를 온전히 살려가지고 해도 내가 수학이 처진 애가 치고 올라가기는 시간이 덧없이 부족하다. 턱없이. 그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국어도 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사회과학까지. 저는 아직 방학 때 그렇게 시켜보지 못했거든요. 최소한 내 과목을 줄여도요. 국어하고 영어, 수학 세 과목은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과목이 끼어들 틈이 없어요. 단 한 과목을 교정하기도 시간이 부족한데요. 우리가 수학 상하를 보잖아요. 상하. 상하를 몇 년 동안 배운지 아세요? 고등학교 가면 1년 동안 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따지보면요. 이 상하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1년, 10년 동안 배우는 게 상하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커리를 이렇게 주다 보면은 아이가 예비 중3이든 예비 고1이든 상하를 뛰어넘어서 수관하고 수투를 하고 뭐 그런다고 그럴 때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수학을 10년 동안 배워도 될까 말까 하는 게 상하입니다. 제 말에 공감하시면 겁이 덜컥 날 거예요. 이게 수학을 전체를 좌우하거든요. 상하가 안 되면은 완도 안 되고 투도 안 됩니다. 완투가 안 되면 미적은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이론적으로 미적이 제일 쉬워요. 전 과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죠. 앞서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앞서다 보면요. 아이는 점점점 이상한 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렇지만 아이가 대학 가는데 수학만 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이렇게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 살펴봤을 땐 국어 공부를 제대로 하는 애들은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것의 기준은 국어 사전입니다. 자, 사전이 없이 국어 공부했다 그러면요. 초등학교 때부터 그건 공부한 게 아닙니다. 국어하고 영어는 언어거든요. 영어에서 사전 없이 공부가 되나요? 국어와 마찬가지거든요. 지금은요. 묘하게도 전 과목을 좌우하는 게 국어가 돼버렸어요. 여기서 모든 것이 파생돼서 출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지배를 합니다. 국어가 안 되면 전 과목이 안 돼요. 예전에는 국어가 안 되면 사회나 탐구 과목 정도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그럼 이 방학 동안에 뭘 해야 되냐? 제 유튜브 내용을 잘 보고 추론을 해내면 방법 다 나옵니다. 물론 초등학교 과정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요. 멤버십에 들어가면 상세하게 나옵니다. 해보면은 가슴이 털컥 주저앉을 거예요. 야, 이렇게 시간이 없었나? 초등학교 과정을 할 때요. 기다리지 않던 기다렸던 이제 방학은 시작이 된 거예요. 기말고사가 끝나는 순간에. 기말고사가 끝난 다음부터 내 아이는 학교에서 뭘 하고 있나 살펴보세요. 집에 와서 뭘 할지. 방학 때까지 기다리면서 한 달을 그냥 날립니다. 물론 1월, 2월이 있다고 달수로 보면 3개월이죠. 2달 반에서 3개월이에요. 그렇지만 2월달 접어들으면 이미 종 쳐버렸어요. 개학한과 동시에 봄방학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목표했던 거 하나도 달성을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 겨울방학이거든요. 아이가 공부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유지시켜주는 게 부모의 책무이고 이 의무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학교에서 뭐 하고 왔는지 잘 살펴보고요. 어차피 경쟁사회에 살아가니까요. 뭐 교육에 뭐 한 줄로 줄 안 세우니 어쩌고 하지만 결국은 내신이란 한 줄 세우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나요? 뭐 어떤 사람들은 사다리를 이렇게 세워놓고 했니? 사다리를 옆으로 세워놓고 했니? 별 얘기가 다 있지만요. 자유경쟁사회에서는요. 효율적으로 하는 놈이 이깁니다. 남보다 1시간 더 공부하고요. 더 효율적인 공부를 하고요. 부지런을 떠는 경우에 살아남는데 유전적으로 그렇게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애들, 극히 드문 애들 빼놓고는 부모가 간섭을 안 해주면 항상 꼬꾸러지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예비 중1을 가는 자녀가 있든 중1에서 중2로 가든 중2에서 중3으로 가든 중3에서 고1로 넘어가든 고1에서 고2로 넘어가든 고2에서 수능체제 고3으로 넘어가든 굉장히 중요한 고비를 맞이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많은 양의 많은 과목을 하려고 하지 마라. 그리고 공부하는 시간을 확보해라. 그리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시켜라. 효율적으로 시키라는 얘기는요. 내 아이가 지금 현재 중3 수학도 제대로 못하는데 고1 수학으로 가지 말란 얘기예요. 이 방학 때는요. 중3 수학이 안 됐으면 중2 수학 되도록 봐야 되고요. 중1 수학 되도록 봐야 됩니다. 그거를 채워놓으면 희망이 보여요. 그냥 제껴놓고 앞으로 갔을 때는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갈수록 아이는 점점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최소한도 겨울방학을 다 살리되 그중에 절반은 복습의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도 여유가 있으면 진도를 나가라. 그런데 진도 나가는 시기는 거의 2주밖에 안 남는 게 정상입니다. 복습하다 보면요. 구멍이 엄청 생겨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거 부모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방법을 모르시면요. 저한테 문의하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 겨울은 아이가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는 탄탄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방향으로 아이를 이끌어 달라.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일어나는 시간하고 잠자는 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해달라. 방학이라고 12시까지 자도 돼. 이렇게 되면 이제 밤새도록 딴짓하고 12시까지 잡니다. 가급적이면 학교 다니는 거 방학이 없다고 학교 등교하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게 하고요. 잠자는 시간은 그 일정한 시간대에 재우세요. 재우고 가급적이면 아이가 잠들었다는 걸 확인하고 부모님들이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많은 시간 동안에 아이들은 똑같은 패턴으로 움직이다 보면요. 그것이 몸에 딱 뱄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도 그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서 아이가 공부를 하는 모드로 점점 가차워지고 그것이 성과로 나타나서 아이가 시험을 봤을 때 성과로 나타나면요. 그때부터는 아이들은 내려가기 싫어하기 때문에요.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거기까지는 부모님이 끌어주셔야 돼요.
스스로 가는 애들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그렇게 대먹은 애들 빼놓고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기말고사 끝나는 날이 방학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1월 달까지 이어졌다가는 이번 방학 또 날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또 기회가 없어져요. 그리고 또 여름방학 기대하지만 여름방학은 너무 짧고요. 또 겨울방학 또 맞이하지만 똑같은 일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졸업이고요. 그걸로 끝장나요. 매번 강조하지만요. 부모님이 나서세요. 나서서 관리를 해달라. 이해 가시죠? 예. 오늘은 이 방학 하면서 그 공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시간이 너무 짧고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시간 관리하고 공부 관리하는 학습 모드로 이끌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질문을 하려면요. 구독을 누르고 좀 질문을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